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JTBC 마라톤 딱 이틀 남은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항상 숨통 틔우기를 해주는데 오늘 3km TT를 할 거고요. 그 TT 때 쓸 신발 엑스텝 160X 5.0 프로, 드디어 이 신발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할인 쿠폰과 함께 세일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제대로 신발 파악해 보신 후에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km TT 가보겠습니다. 자, 3000m 숨통 틔우기 완료했습니다. 더불어서 PB 수립했습니다. 3km 10분 20초. 지금 1번, 2번 레일을 다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5번 레일 3000m를 나누면은 6.9 몇이 나오는데 그냥 7바퀴 채웠습니다. 그래서 떳떳한 진짜 PB인데요. 집에 들어가서 이 도움을 준 신발에 대한 리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복귀 했고요. 씌워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텝 160X 5.0 프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굉장히 여러모로 주목을 많이 받은 신발이에요. 무슨 뜻이냐? 요즘 중국 런닝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죠. 생각 이상의 상품성과 가성비. 그래버려가지고 중국 런닝화 브랜드들, 이 엑스텝을 비롯한 여러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이 신발, 이 모델 자체에 주목을 받은 큰 이번에 커리어가 있었죠. 파리올림픽 남성부에서 7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2시간 7분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외를 막론해서 서양까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거와 맞물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려야 되는 부분은, 얘는 확실한 레이싱화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조깅할 때 쓸 신발, 위험하고 말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불편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 너무 불편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앞축과의 뒤축과의 갭이 엄청 심한 신발이에요. 뒤축의 안정성이 엄청 나쁘다까지 말은 못하지만 이 힐드롭, 앞굽과 뒷굽의 높이 차이나 이 플랫폼의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 그리고 심지어 쿠셔닝 감각이 앞과 뒤와 다른 여러 가지 느낌으로 인해서 저속주행에서의 메리트가 굳이 없고, 이 돈으로 다른 소프트한 천천히 달릴 신발을 사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고, 대신 스피드 훈련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거 원래 제가 타사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해당 신발 리뷰할 때. 근데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8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실제 사용자였잖아요. 지금은 사이즈가 미스나서 저희 단톡방 분에게 저렴하게 보내드렸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같다는 건 아니에요. 차이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총 3번 사용했는데 3번 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25km 409 페이스로 거리주를 했을 때죠. 마지막 이제 제마전 큰 훈련이었는데 얘 덕분에 잘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근래에 5km 18분 26초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PB를 달성시켜줬죠. 그리고 마침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죠? 3km 10분 20초를 달성하게 해준 신발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역량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립한 기록이겠지만 얘의 도움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은 요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싱화를 선택하고 싶고 이런 저처럼 지금 스피드 훈련 해보고 싶다. 거기에 조금 최상위 레이싱화급의 포지션을 좀 쓰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선택지로, 사실 가격 경쟁력이 아마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울 수 있을 여지가 여러 가지로 있는 신발에 대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게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파리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게였습니다. 메스파는 200g 미만이거든요. 제 사이즈인 275도. 근데 걔는 그래서 실측이 190g 정도가 나왔었어요. 275 사이즈 기준으로. 근데 얘는 아쉽게도 230g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230g이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그렇다고 레이싱화 중에서 가벼운 축에 속하기도 않는, 조금 그 부분이 유일하게 아쉬운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해주시고 사이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 사이즈 선택했는데요. 정 사이즈에서 25kg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막 엄청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그냥 적당한 두께나 얇은 양말을 신었을 때 발가락에 이슈가 생기는 통증이나 물집, 뭐 어떤 이슈 없었습니다. 25kg쯤 되면은 발끝에 대한 통증 정도는 좀 있었는데요. 5kg나 3kg 이렇게 제 최대 전력 달리기를 했을 때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초장거리용, 진짜 풀마라톤용이라면은 반업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그 아래, 하프에서 하프 아래 이하로 쓰실 거라면은 정 사이즈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띄워드렸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어퍼의 느낌 자체가 뻣뻣한 느낌입니다. 막 유연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 그냥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인데 해서 통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서 제가 열감을 느낀 포인트가 바닥에서도 발등에서도 없었어요. 우선 지금 날씨 자체가 많이 지금 죽은 이유도 있겠거니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뭐 그런 특수하게 너무 발에 땀이 찬다, 열이 찬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 어퍼 뭐 사이즈감이나 이런 거에 특수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다르게 문제될 여지가 없었는데 대신 그건 있었어요. 여기 새끼발가락 측면 쪽의 쉐입이 조금 날렵합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조금 높게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볼이 아니라 새끼발가락의 길이가. 새끼발가락이 좀 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 풋톱박스 쉐입이었습니다. 자, 이 아일릿이나 이런 곳에 마감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친중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이 제품 하나만을 리뷰하는 리뷰어로서 이 제품에 대한 좀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디 하나 사실 지금 아일릿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에 대한 마감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 박음질이 이상하게 돼 있거나 접착이 이상하게 돼 있거나 막 전체적으로 외관적 마감에 문제가 되는 여지를 진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린팅 같은 것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한 50kg 좀 안 되게 썼음에도 무사하고요. 아일릿도 똑같이 이 신발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이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신발끈이 조금 탄력이 있습니다. 살짝 탄성, 늘어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얇은 신발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발등부에 어떠한 문제를 느낀 거는 없었고요. 이 설포 부분은 투박합니다. 그냥 이 어퍼 소재랑은 달라요. 조금 포근한 느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텅에도 통기구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또 통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레이스 끝난 이후에 제가 러너스 루프를 이렇게 해두면은 얘가 러너스 루프 아래로 삐죽하고 빠져나오는 거를 지금 2번 정도 겪었습니다. 25km 달릴 때랑
2번 달릴 때랑 5km 달릴 땐 괜찮았거든요. 저희가 끈을 이상하게 세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적은 얘가 처음인데, 근데 그거를 다 레이스 끝나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레이스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전혀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긴 했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커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단단해요. 딱딱합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 힐 패딩부가 넓게 쫙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 경량 레이싱화들의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뒤축에 대한 패딩이 너무 미니멀하게 가는 경향이 심했는데 얘는 충분히 넣어줬다. 그래서 뒤축에 이 락킹,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충분했다. 그래서 뭐 힐슬라이브나 어디 좀 고정이 안 돼서 발이 노는 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정 사이즈로 그려서 만족스러운 착용감이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뒷굽 자체도 그렇고 이 발목부 자체가 좀 많이 낮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신으면은 조금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문제요지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미드솔이 지금 뭐 제가 소재에 대해서 중국 런닝화를 지금 제가 2개째 리뷰를 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제대로 좀 소재에 대해서의 그쪽에 기술 전달이 좀 잘 안 해주셔서, 네, 해외 리뷰나 이런 거 찾아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페바다 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페바 X, 페벡스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말캉한 소재가 아닙니다. 탱글탱글한 소재예요. 오히려 좀 탄탄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요. 탱글과 탄탄 사이 정도? 근데 제가 아까 서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앞굽과 뒷굽의 쿠셔닝 질감 차이가 나요. 뒷굽이 많이 소프트합니다. 이게 소재 배합을 다르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이 카본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까진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는 쿠션의 질감 차이가 앞이랑 뒤랑 진짜 커요. 앞은 엄청 딱딱한 수준이에요. 뒤는 그나마 탱글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주행할 때의 포지션, 발의 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뒷굽부터 착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얘가 앞굽이 추진력을 진짜 엄청 세게 만들어 내주거든요. 얘가 이렇게 변형하면서 내주는 이 반발력과 더불어서 그냥 이 쿠션 자체의 압축과 복원에서 생기는 반발력 또한 굉장히 센 편인데, 뒷굽으로 소프트하게 착지를 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전환하는 와중에서 전환 과정에서 얘가 너무 빠르게 강하게 쳐주니까 그 주행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힐풋 착지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최소 미드풋 정도 해서 자연스럽게 그 케이던스를 올려가면서 좀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던스가 높으신 분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케이던스를 신경을 쓰고 있는 덕도 있지만, 오늘만 해도 지금 평균 케이던스가 185에서 190 사이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원래 케이던스가 낮은 저 자체도 케이던스를 높여주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리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발에 맞춰야 되는가, 신발을 나에게 맞춰야 되는가 하면서 얘는 전자 쪽에 가깝다, 신발에 나를 맞추게 된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신발에 발을 맞추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적당히 딱 그 맞춘 내 신체 리듬과 이 신발에 제공해주는 퍼포먼스가 맞물릴 때 굉장히 너무 편해지고 경쾌하고 재밌는 주행이 가능했어요. 특히 오늘 이제 3km TT 하면서 초반 1km를 3분 14초 페이스로 달렸거든요. 너무 편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파로 쭉 올라오는 제 신체 기량의 한계가 쭉 이제 해서 페이스가 쭉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 기능을 실제적으로 어떤 퍼센티지 이상을 서포트 해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역할을 해주는 게 단순히 미드솔 소재뿐 아니라 아웃솔이 CPU
APU 뭐 이런 좀 또 특수 고무 소재인데요. 얘가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어디 하나 빼먹지 않고 전체를 싹 다 깔아놨습니다. 여기 바닥에 닿는 지면에 여기 허리 쪽에 여기 살짝 비어있는 여기 말고는 싹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전족부의 플랫폼 넓이와 후족부의 플랫폼 넓이, 중족부의 넓이 차이가 진짜 심한 신발이에요. 지금 앞쪽이랑 뒤쪽이랑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면적 차이가 심해요. 그런 말은 뭐다? 이 앞쪽을 딛는 것을 상정해서 세팅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포어풋으로 달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어로 달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써야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면을 제대로 당겨서 감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신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적응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마모도는 내구성, 아웃솔 내구도나 전체적인 내구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km 좀 안 되게 한 40km 정도 달렸음에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아웃솔 마모는 조금 있는 수준인데 레이스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생각보다 내구도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카본 자체 강성을 얘네들이 굉장히 세게 세팅을 해놨다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주셨어요. 얘네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손으로 굽혀봐도 굉장히 다른 레이싱화에 비해서 조금 더 뭐랄까 버겁게 휘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강성인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메스파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엣지 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메스파에서 굳이 좀 또 티어를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나누시는 분들께서 보면은 엣지가 좀 더 평이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어디가 비슷하느냐? 지금 이 미드솔 감각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럭키 메스파, 하지만 무게적으로 아쉬운 메스파, 이런 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쪽에 대한 주행을 좀 고려를 한다라면 괜찮겠고, 좀 단점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고려 포인트를 이 가격을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할인 코드까지 받았고 거기서 자체적인 할인까지 지금 진행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체적인 할인과 할인 쿠폰 코드까지 적용을 하면은 한국 원화로 19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네이버 페이 할인을 결제를 하면은 18,000원 할인이 되고 그런 할인이 중첩이 돼서 또 여러 가지로 하면 195,000원. 195,000원에 중국 런닝화를 사냐? 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중국 런닝화라서라는 편견은 이제는 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리뷰했던 361도의 3.0 프라임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상품성 자체의 완성도와 성능 제공이 확실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친중 아니고요. 제가 이거 판다고 베네핏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단순 할인 코드 제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사서 저한테 얼마 들어오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인 성능 제공, 제가 단순 지표로 보여드렸잖아요. PB 수립을 5kg와 3kg를 예로 해버렸다는 게, 물론 아마 다른 레이싱화를 신어도 PB 수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원할이 충실히 임해주고 다 해줬던 그 신발이 20만원 그래도 아래쪽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판단의 여지를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JTBC 마라톤 그 도착지 세팅하는 걸 한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모레
제 마플 코스 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이렇게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